수면은 또 감정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 뇌 깊은 곳에 보면은 이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라는 게 있고, 이 편도체는 뭐냐면 이 감정에 대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인간에게 가장 발달하고, 얘가 하는 역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의사결정을 담당해요. 그래서 약간 두뇌의 CEO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전전두엽이 이 편도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요. 하지만 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줄어들고, 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60%나 더 활성화가 돼요. 그 사진을 볼까요? 잠을 잘 잤을 때는 이 빨간 색깔,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적게 되는데,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더 어떠한 보상들을 찾으려 하고, 더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해요. 이 이성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이 억제되기 때문에 또 수면이 부족해질수록 더욱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밤잠을 충분히 잤을 때는 이 감정의 가속 페달, 편도체와 이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이 전전두엽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이 균형이 깨져서 감정에 대한 가속 페달을 엄청 밟으면서 브레이크 역할은 잘 작동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루에 5시간 밖에 못 자든 하루 종일 못 자든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또한 그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뇌 속에 이 줄무늬체라는 아이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는데, 이 줄무늬체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충동, 보상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도파민에 잠겨 있고요. 그래서 이 쾌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것이 또 줄무늬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전두엽의 긴 이 통제가 잃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은 그 감정을 단순하게 부정적인 상태로 계속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이 양쪽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수면 부족이 이 감정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들고, 수면 부족은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시도, 자살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수면 부족은 그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아까 그 이성적인 역할을 하는 이 기능에 대한 통제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보상이나 갈망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중독 장애에 대한 재발률도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모든 장애들이 상당수는 수면 부족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수면 부족과 정신질환은 쌍방향 관계예요. 그 모든 정신질환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말은 아니지만, 수면이 교란된 상태에서 이 정신질환이 더욱더 지속되고 더욱 악화되게 되는 한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10대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은 심각한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이 10대들의 자살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은 반면에 충분한 수면을 갖췄을 때 훨씬 더 낮고요. 자살률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자살률이 훨씬 더 높은 반면에 수면 시간이 충분할수록 이 중고생들의 자살률이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볼까요? 이거 우리나라에 대한 사례인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8년째 극단적 선택이고요. 그래서 2018년 자살로 세상을 떠난 청소년은 10만 명당 9.1명이고요. 이것은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우리나라 10대, 20대의 자살률 1위는 자살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요인이 수면 때문 아니지만, 수면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고요.